반갑습니다. 저 이름은 안영렬이라고 하고요. 네, 저게 지금 강의 내용은 인공지능하고 챗GPT를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최근에 그 오픈 AI에서 만든 챗GPT 때문에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는 시작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라는 건 1940년대부터 시작된 건 아주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이미 굉장히 활용도가 많이 되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단순하게 쓰고 있는 뭐 KT에서 TV 보시면 헬로우진이나 뭐 기가진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알렉사라고 아마존에서 나온 거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 쓸 때 빅스비라든가 이런 인공지능들이 다 그 인공지능 기술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뭔가 인공지능이라는 걸 보기 전에 우리가 안다라는 지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지자를 쓰지 않습니까? 안다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능, 이게 우리가 요즘 쓰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뭐냐면 학교에서 우리가 학습한 이미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걸 지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세돌이가 그 알파고하고 바둑을 뒀었습니까? 그 알파고가 갖고 있던 것들은 이세돌과 다른 그 바둑 두신 분들이 썼던 기보 이런 것들을 선행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이 축적된 것들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가 어떤 업무를 처리하거나 그럴 때 현장에서 이제 즉시 프로세싱을 하는 거고 그것들을 우리는 경험, 경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는 이제 지혜까지는 아니죠. 지능은 뭐냐? 즉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의 어떤 그 경험치를 토대로서 판단을 하는 이런 지혜를 포함해서 이 유추 해석을 하면 인공지능이 지능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견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들은 그런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지혜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예측되는 그 모든 분야들을 포괄하는 걸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최근 들어서 왜 인공지능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확 와닿게 되는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의 생활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레이션 그래서 즉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그 효율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시면 우리가 그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그 속도들이 전체 산업은 77%가 아주 빠르게 그게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쭉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기술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산업재들은 좀 빠른 편이고 소비재나 헬스케어는 조금 더디긴 하는 편이지만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나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기술 개념의 종류를 따지면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 머신러닝 그리고 그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측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이 내용들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최근 들어서 우리는 인공지능이다라고 소비자들이나 사람들이 활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1943년에 그 신경외과 워런 맥칼럭이라는 논리학자가 이 논문에서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정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들이 1차 암흑기가 있고 2차 암흑기가 있었고 2010년도에 들어서야 겨우 딥러닝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사람들이 활용하기 시작했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인공지능이다라는 개념들이 쇼킹하게 다가왔던 것들은 세계적으로 알파고가 이세돌을 뭐 사실은 한 번의 실수 빼놓고는 전승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한테 인공지능이라는 게 피부에 확 와닿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2023년인 지금 챗 GPT로 인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 그걸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엔 2024년도에 AI 칩이 상용화되고, 그 다음에 유사 전위학습이라는 것들이 되고, 우리가 지금 이제 테슬라의 테슬라가 저기가 뭐지? 일론 머스크가 그 뇌에 인공지능 칩셋을 박는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맥락인지를 하고 비지도 학습을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발전되는 걸 저희들은 20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세무 업무에서 봤을 때는 자동화된 회계와 세무 계획, 그 다음에 재무 분석, 리스크 관리들, 그리고 이제 가장 활용도가 좀 빈도가 높은 거는 이제 고객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KT라든가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저희들이 114에 전화하면 기존에는 콜센터 직원들이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은 인공지능이 처리를 하고, 인공지능이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만 사람들이 분업화하는 구조로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세무사님들이 대부분 홈페이지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홈페이지에 있는 그 질의응답들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갖고 있는 어휘 스킬하고 세무 업무 스킬하고는 두 개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응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세무를 지식이 굉장히 높다 하더라도 고객 응대를 또 하는 것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 즉 챗GPT에게 그 고객 응대하는 답변을 받는다든가 이메일을 작성하는 방법을 도움을 받는다든가 해서 실제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루틴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세무 업무든 회계 업무든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결국은 나에게 프렌들리 할 것인가, 나를 대체하는 적으로서 존재를 할 것인가.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위기의식을 느끼지만 챗GPT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그 상태에 도달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없죠.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기에는 인공지능에서 살아남을 그 확률이 낮은 직업으로는 경찰, 조세행정사무원, 그 다음에 격리사무, 그 다음에 이제 택배, 과수, 주유, 그러니까 이런 그 보통의 업무들이라는 것들은 루틴한 반복적인 업무들이 대부분들은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살아남는 확률이 높은 것들은 크리에이티브한, 뭔가 비정형화되고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휘자, 작곡가, 애니메이션, 뭐 무용가, 가수,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화가, 사진작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나오는 미드전이라든가 델리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미 사진작가나 애지간한 그래픽 디자인의 퀄리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의적이냐에 대한 기준에서 그런 직업들이 살아남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위에 보시는 돈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산업 중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쉬운 분야, 그렇지만 그것들이 돈이 되는 분야들은 대부분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크리에이티브니스가 돈이 되는 시장 쪽은 거의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시장들에 대해서 직업군이 바뀌는 게 좀 늦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돈이 된다 그러면 뭐 세무회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세무에 대해서 밝으시겠지만 내가 경영자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 인공지능을 쓰는 게 사람을 쓰는 것보다 효율도 높고 퍼포먼스도 높고 수익이 창출이 많이 된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당연하게 인공지능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길에서 담배꽁초를 줍는다든가, 화초를 가꾼다든가, 뭐 이런 식의 산업군에서 머물게 되는 현상이 좀 있을 겁니다.